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 지수가 이 337.5와 340 구간을 왔다 갔다 그랬고, 화요일날 장 마감 때는 340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미국 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6월에 미달러 선물 만기가 끝난 다음에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만들면서 약세를 만들었고, 환율 변화를 보게 되면 미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미달러 선물이 하락하다가 반등을 만들면 원화도 연동되어서 반등을 만들면서 약세를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은 미달러를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원화를 환전해서 파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선물 옵션 시장이죠. 원화 가치가 약세를 나타나게 돼요. 그럼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아요. 6월 28일 날 보게 되면 외국인이 선물을 15,000계약 대규모로 급격하게 매도를 했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340에 가 있다가 337.5로 이와 같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장이 마감됐죠. 근데 다시 환율 조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약세를 만들었지만, 일정 기간이 누적된 추세를 보면 미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고 원화 환율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서 강세를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향후에 상승할 것에 베팅하면서 선물을 매수를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원화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 달러 환율이 왜 하락하는지 이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공유를 해오고 있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게 돼요. 미국은 고금리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뿐이 없었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미국 경제가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솟구치면서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연준은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됐죠. 여기에 파란색 선이 미 달러예요. 이 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업은행 연체율이 올라가요. 즉, 기준금리를 올려서 연체율이 올라갈 수뿐이 없는 조건인데, 미달러마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미국 경제 폭망하겠죠. 그래서 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2022년 9월서부터 정책적으로 미달러 가치를 약세로 유도를 하게 되면서 상업은행 연체율이 솟구치지 않았죠.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조건 속에서 연준은 미달러 가치를 지속적으로 약세로 유도를 함으로써 상업은행 연체율이 안정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은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2022년 9월 8일 공개방송 때부터 미 달러가 증권사에서는 추가로 상승한다, 킹달러에 베팅한다라고 외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며 하락 반전될 것임을 공유를 해왔고, 현재 누구나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2022년 09월서부터 빨간 선으로 나타낸 미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원화 환율도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강세. 그러면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할 것을 베팅하는 선물 매수세를 늘릴 수뿐이 없고, 또 하나의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타낸 게 코스피의 수명주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선이 경유지라고 말하고 역사적 평균 속도를 말합니다. 이 평균 속도 위에 와 있을 때는 공매도하면 큰 돈을 벌겠죠. 근데 평균 속도 밑에 와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죠. 향후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한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미달러가 약세로 유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누적으로 시간이 누적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세를 구축해 갈 수뿐이 없죠. 그래서 목요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목요일날 외국인이 다시 선물 매수세를 나타냈는데 장 막판에 밑으로 급락 떨어졌어요. 왜? 국내 기관이 하락할 것에 베팅했기 때문이죠. 일시적으로 급락해서 저 335 구간으로 떨어지게 됐지만 금요일날 어떻게 돼요? 외국인은 선물을 사야 된다니까요. 다시 사죠.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335에서 다시 337.5로 올라왔죠. 특히 이전과 달리 337.5서부터 이 345 구간까지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 파란 숫자가 지수 상방에 들어섰으니 외국인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2022년 5월 25일날 공유를 했죠. 아직도 자산가치 버블 붕괴, 즉 이때 공유를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운영하는 자산가치 버블 판단지표라는 게 있는데, 2000년 초부터 2008년까지 이 수명주기를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주택이 공급되면서 자산가치 버블이 형성됐고 얘가 이제 붕괴됐다. 중간에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이 위가 자산가치 고평가, 밑에가 자산가치 저평가다. 현재 우리는 고평가 영역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붕괴될 버블이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 있는 거죠.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인 하방 압력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외국인들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포함해서 베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팔아서 지수를 밑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누적되면서 다시 지수는 이전보다 고점대를 높여서 올라갈 수뿐이 없는 조건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국내의 선물옵션 시장을 대응을 한다면 심리적으로 동요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금융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가 있었다. 수개월 전서부터 1년 전서부터 충분히 현재와 같은 상방으로의 지수의 이동을 대비해 올 수 있었다. 베팅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함께 확인했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